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기출지문집 특강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시험에 나올 때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지역농업협동조합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해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이 말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소속공개사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속공개사 제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게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잘 알아두시는데, 그래서 3번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 4번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 소속공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 그래서 이제 28, 29, 32 전부 다 소속공개사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틀린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X.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한다.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7일.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가로해놓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으로써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규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돼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다. X. 사회적 협동조합 신규 등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7위 시험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할 수 없다. 32위 시험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할 수 없다. 여기 이제 똑같이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세 번째에 보면은 중개업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를 어떻게 제외한 사원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나오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법인이 대표자를 제외하고 5명의 임원을 두고자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몇 명? 3분의 1이니까
2명이 공인중개사면 되는 거죠. 나머지 3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요 일반인이 중개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할 때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동그라미.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동그라미. 중개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한 명의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포함하여가 아니라 제외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죠. X.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X.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법인의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았어야 한다. X. 실무교육은 사원 임원 전체가 받아야 되는 거지 3분의 1 이상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X. 2년이 아니라 1년이 되고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니라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법인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X.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한 명의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등록 기준에 보면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 게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데,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4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가설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정이 기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면적 제한 없다. 요 4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개설 등록하려면 소유권에 의해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는 겁니다. 법인은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X. 면적 제한 없다. 이렇게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형 사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X. 여권형 사진 첨부하도록 개정이 된 거죠. 그전에는 반명 한 판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여권형 사진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운수구청장이 교부한다. 동그라미. 여기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운수구청장, 이 사람을 4글자로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X가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이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X가 되겠죠.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이사지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X.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잘 모르시죠?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제껴라고 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거래당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X. 거래당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X. 거래당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거래당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24, 27, 30 연속해서 이 거래당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동그라미. 무효. 개업공에서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다른 개업공에서의 소속공에사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 등록한 경우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두 번 등록했으니까 이중 등록이 됩니다.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두 번 등록했죠. 그래서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 갑액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개업공회사인 법인 의뢰 사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이중 소속 금지가 됩니다. 개업공회사는 다른 개업공회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회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이중 소속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살펴봤고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이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사유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미성년자는 예외 없이 결격사에 해당된다. 혼인을 했건 안 했건 불문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했건 안 했건 불문하고 개업공회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능력자니까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X.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 X.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9, 31, 32 연속해서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활 신청으로 법원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X. 개인회생 제도하고 신용불량자 파산 전부 다 다른 제도죠. 이 중에서 뭐만 파산자만 결격사에 해당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이 신용불량자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9년 4월 15일에 복권이 됐으면 2015년 4월 15일에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세에 해당된다. X.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X. 그래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X.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X. 전부 다 선고유예 처분이니까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형에서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면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금고이생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죠.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금고이생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죠. 동그라미. 금고이생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전부 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유예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금고이생이 시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금고이생이 시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금고이생의 시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동그라미. 결격세에 해당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회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요게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긴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시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금고이생이 시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됐으면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니까 2년이 경과했으니까는 아직까지 결격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있다니까 X.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생의 시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금고이생의 시정의 선고를 받았으면 그 집행이 종료되고 3년 경과야 결격세에 벗어나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그러면 자격정지는 받아봤자 최장기간이 몇 월? 6월. 그러면 여기서 6월을 더하면 10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벗어났죠. 그래서 결격세에 해당된다. X가 되는 겁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 그러면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법인인 교육공에서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 X.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격 취소가 포인트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취소 처분이니까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니까 2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바뀌어야 맞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 동그라미.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중개보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들은 전부 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몇 년?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3년 더하면은 2015년 11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갑이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으면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세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여기는 요기를 밑줄 쳐야 되겠죠.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여기까지 밑줄 쳐야 됩니다. 당해 개업공인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 처분을 받을 당시의 사원임원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하니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틀린 지문을 만들고 싶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가면 X가 되겠죠.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요것도 이제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위반행위니까 다른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300만 원 이상이니까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반행위니까 개업공인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니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결격사에 해당된다니까 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300만 원 미만이니까.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X.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거 5년도 틀렸고 그러니까 요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아예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300만 원 미만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X.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X.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사가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는 고용인이 위반했지 개공사가 위반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이래봬도 대법원 판례가 되는 겁니다.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세인 법인이 해산하여 해산은 잘못한 게 아니죠.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X. 그래서 해산에 의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잘못한 게 아니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개업공인세인 법인이 해산으로 해산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X.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개업공개서 등의 결격 사유를 공부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